오늘 끝나고 아까 지친다 그랬죠? 예. 한 1시간 정도 쉬셨다가 예? 이걸 펼치세요. 그래서 쫙 읽으세요. 그러니까 1시간 정도 쉬셨다가 마음을 차분하게 가다듬고 싹 읽으세요. 주무시기 전까지 얼마나 읽을지 모르지만 쫙 읽어주세요. 독서실에서는 소리 내서 못 읽으니까 집에서 중얼중얼 단독행위 뭐 이래 가면서 읽어주세요. 오늘 끝까지 보면 아주 좋아. 기억이 훨씬 선명하게 남아. 내일 보는 것보다. 예? 그리고 내일 눈을 뜨자마자 또 읽어. 그래서 한 3번을 연장 읽어. 그럼 공법 수업 시간 틈틈이 읽어. 왜 수학할 때 영어 하는 사람 있고 영어 할 때 수학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듯이 틈틈이 읽어줘. 공법 수업할 때는 바짝 수업을 듣고 네? 그리고 틈틈이 민법을 읽어줘. 이렇게 연달아서 한 3-4번 읽으면요 한 6개월 이상 공부한 효과가 나와요. 그게 반복의 효과라고요. 이게 머리에는 안 들어와도 이 눈에 찍혀요. 이게 이제 고시 공부할 때 사진 찍기 공부라고 그냥 탁 사진을 찍는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한 페이지가 쫙 눈에 들어와. 이렇게 쭉 읽으면 들어와. 이게 한 5번, 6번 읽으면. 그렇죠. 그러면 100점은 못 맞아. 100점은 못 맞는데 100점은 못 맞아. 100점은 못 맞는데 근데 뭐 90점 이상 맞아봐야 뭐 어디다 써요 그거 점수. 그렇지. 70점은 맞으면 되지 뭐. 그러니까 한 10번만 읽으세요. 그러면 70점은 칼같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아시겠죠? 네. 꼭 그렇게 해주셔야 돼. 점유 태양. 점유의 모습 설렁설렁 보자. 이거 뭐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오면 못 맞춰. 자, 먼저 기억해야 될 게 특히 소유의 의사한 점유의 뜻 양가로 1번. 간혹 가다가 자주점유는 그 밑줄 그어진 거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한다 이렇게 나와요. X.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사실상의 지배의사 이걸 말합니다. 2번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거. 객관적으로. 3번 자주점으로 추정된다는 거. 따라서 점유자는 스스로 자주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4번 국가나 지자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자주임가 추정되지요. 자, 5번 자주점유인 게 있고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는 게 있죠. 타주점유인 게 있어요. 이거 구별하라가 제일 많이 나오죠. 반가를 번 타인 소유 토지임을 알면서 매수하면서 점유한 자 자주죠. 그렇죠? 일단 타인 소유 물건 매매도 유효해요. 단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으면 무효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점유하면 자주입니다. 반대로 오른쪽에 보면요. 6번의 반가로 1번의 네 번째 줄 보면 매매가 무효가 된다는 사정을 알았다. 그럼 타주라 그랬죠. 그럼 왼쪽하고 다시 구별해 볼게요. 5번의 반가로 1번 세 번째 줄 매매가 무효인 걸 모른다. 그럼 뭐다? 자주. 그렇죠? 단순히 매매가 무효라는 사실, 타인 물건을 매매했다는 사실만으로 타주가 되는 게 아니야. 그 매매가 무효고 앤드 무효라는 걸 알고 점유해야 악의에 무단 점유고 타주가 된다는 거. 그렇게 구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랬죠? 그 다음에 3번 착오로 인접 토지를 점유. 자주죠? 착오로 인접한 땅을 자기가 산 땅인 줄 알고 점유. 착각한 거죠. 자주. 그리고 거기다 분묘까지 설치했어. 자주. 요거하고 위에 양가로 2번의 두 번째 줄 타인 토지의 분묘 설치. 이건 무단 설치예요. 이때는 타주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은 분묘 기지권이라는 지상권 유사의 물건을 취득해요. 그러니까 위에 양가로 2번에 양가로 2번 위에 두 번째 줄 타인 토지 위에 분묘 설치라고 돼 있죠? 이건 타주예요. 그런데 다시 5번에 반가로 3번 자신이 매수한 토지인 줄 알고 착각하고 앤드 거기다 분묘를 설치. 이건 남의 땅에 무단으로 설치한 게 아니지요. 자기 땅으로 착각하고 설치했으니까 이때는 자주. 4번 등기 필요 없어요. 등기하지 않은 점유임이 밝혀져도 여전히 자주예요. 5번
전 점유자가 타주예요. 근데 그걸 특정 승계에서 포괄 승계가 아니라 그러면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고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도 있죠. 이때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하면 자주가 되겠죠. 7번 점유자가 매매 등과 같은 자주점유 권한을 주장할 필요도 없고 인정받을 필요도 없다 그랬어요. 가만히 있으면 돼. 따라서 이런 경우 자주점유 추정은 깨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8번 허가 없이는 처분이 금지된 부동산을 샀어요. 근데 허가가 없다는 걸 모르면 자주, 알면 타주 이렇게 되죠. 알면 악의의 무단점유. 그래서 악의의 무단점유가 타주인데 뭐뭐를 알면서 점유해야 되는데 뭐를 알면서 점유한 거냐? 아까도 봤지만 매매가 없었다. 이 대표적인 게 자신이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 그러면 그 상당히 초과하는 부분은 산 적이 없다는 걸 알면서 그러니까 타주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매가 무효. 그 다음에 타인 물건 매매인데 그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어. 그 다음에 허가 따위를 받은 적이 없어. 수용 절차 따위를 밟은 적이 없어. 이런 거를 알면서 점유하는 게 타주예요. 그러니까 설령 매매가 없다 하더라도 매매가 무효라더라도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다 하더라도 허가를 받은 적이 없다 하더라도 수용 절차를 밟은 적이 없다 하더라도 그걸 모르고 점유하면 여전히 자주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 내용이 8번에 있고요. 그래서 10번 같은 경우에도 요 10번도 아까 뭐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7번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점유자가 스스로 증명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땅에 대한 취득 절차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할 필요도 없어요. 아까 국가가 점유하더라도 뭐라 그랬어요? 자주. 그러니까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주면 추정은 깨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부동산 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점유는 타주입니다. 부동산 명의. 그런데 신탁법에 의해서 재건축 조합원의 땅을 재건축 조합 명의로 신탁을 해서 이때는 자주입니다. 자주. 그게 11번. 오른쪽 타주 악의의 무단점유. 반가로 2번 소유자라면 해야 할 행동을 안 했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대지에 관한 권리를 등기할 기회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어.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쟤네 소유자? 아닌가 보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타주. 4번 요거는 상당히 초과만 기억하자. 4번도 첫 번째 줄 끝에 상당히 초과가 있고 유사 판례도 세 번째 줄 끝부분부터 네 번째 줄까지 상당히 초과가 있다. 이게 키워드다.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땅의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 그러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뭐다? 타주. 그 다음에 5번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 전부를 점유하면 자신 지분 비율 범위 내에선 자주, 다른 공유자의 지분 비율 범위 내에선 타주. 그런데 구분 소유적 공유는 조금 다르다. 구분 소유적 공유는 가불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 등기부상 공유인데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다. 이럴 때는 자기가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부분은 자주, 다른 공유자가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부분을 점유하면 타주. 이렇게 돼요. 일단 이렇게. 이때 얘가 여기를 구분소유적 공유지분권에서 점유하는 게 아니라 을로부터 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그럼 매수인이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자주. 그게 비교 판례. 그 다음에 6번하고 7번하고 8번은 자주가 타주로 바뀌는 거. 물건을 매각하고 돈을 다 받은 매도인. 목적물이 경매되어 경락인이 경락됨을 완납했을 때 소유자. 그리고 여긴 없지만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매수인. 다 뭘로 바뀌어요? 타주. 그리고 8번과 9번. 특히 8번.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자가 패소했어. 소송 제기해서. 그럼 점유자는 패소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타주. 소점타. 반면에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점유자가 패소했다 하더라도 점유자는 여전히 자주. (9번)
타주 점유자가 즉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면 자주로 바뀌어요. 그렇죠? 임차인이 타주 점유자가 임대인에게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면 자주로 바뀌어요. 그런데 임차인이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한 것만으로는 소유의 의사를 표시한 게 아니니까 자주로 바뀌지 않습니다. 거기 9번. 단순히 지 이름으로 등기한 것만으로는 소유의 의사로 바뀌지 않습니다. 임차인 같은 타주 점유자가 자주가 되려면 임대인에게 직접 소유의 의사를 표시해야지 임대인 몰래 지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한 것만으로는 소유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자주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가 없다. 거기까지. 쭉 읽으시면 돼요. 뭐 외우려고 하지도 마시고요. 이해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그냥 읽으세요. 그래서 읽어서 나중에 시험 지면에서 한두 개 기억나면 돼. 기억 안 나? 그럼 찍으면 돼. 예. 찍으면 돼. 점유권은 한 문제 나온다. 어디서 나올지 몰라. 그러니까 그냥 운에 맡겨. 운에 맡겨. 7번 선의가 악의로 바뀌는 거. 본권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언제부터? 소재기. 네, 소재기. 그 다음에 점유의 승계와 점유의 추정력. 양가로 1번. 뭐죠 이거? 점유취득시 완성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자. 이전 등기 청구권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고 점유 및 점유 하자만 승계하니까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고 을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게 1번. 그 다음에 이런 경우 갑을병 순차 점유가 승계가 됐는데 이 병은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고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도 있죠. 이때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든 직전 점유자든 그 전 점유자든 얘가 선택할 수 있어. 점유를 승계한 자의 임의에 속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선택할 수 있는데 기간을 선택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 갑의 점유 중에서 여기부터만 승계하겠다. 이거는 안 돼. 사람은 선택할 수 있으나 기간을 선택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 점유자의 점유 시점까지 선택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게 2번. 점유자가 자기의 전 점유자의 점유를 주장할 때, 승계할 때 그 직전 점유자의 점유를 주장하거나 그 전 점유자의 것을 아울러 주장하는 것은 주장하는 사람의 임의에 속한다. 즉 자유다. 근데 이 경우에도 점유 시초를 전 점유자의 점유 기간 중 임의 시점을 택해서 주장할 수는 없다. 없다. 그렇게. (9번은) 어렵지 않지요. 우리 점유태양의 추정이란 게 있죠. 197조 1항 소유의 의사로 자주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로 점유한 걸로 추정된다. 무가지 점유는 추정 규정이 없다. 198조 전후 양시점의 점유 사실이 인정되면 계속 점유가 추정된다. 이때 전후 양시점의 점유자가 달라도 점유 승계가 인정되면 점유 계속도 추정된다. 4번 200조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효.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걸로 추정한다. 이때 점유물은 동산에 한한다. 따라서 부동산에는 200조 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 5번 점유권의 효력 중에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본권이 없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와 회복자 사이에 아무런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때 과실수치, 점유물 멸실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비용상환 청구 세 가지가 문제가 된다. 먼저 과실수치권은 선의, 평온, 공연 점유자는 과실수치할 수 있다. 악의 점유자나 선의지만 폭력 또는 은비한 점유자는 과실을 수치할 수 없다. 이때 양가로 1번 선의 점유자란 과실 취득권을 포함하는 본권이 있다고 오신하고 오신의 정당한 근거죠. 따라서 과실 취득권이 없는 본권을 가지고 있다고 오신한 경우 이때는 선의 점유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치권이나 질권을 가지고 있다고 오신했다 하더라도 201조의 선의 점유자는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3번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201조가 적용돼요. 해제의 경우에는 따로 있어요. 선악불문 전부 반환하라고. 그런데
무효 취소의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이라고만 돼 있지 어떻게 반환하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여 매수인이 물건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었는데 매도인이 계약을 취소했을 때 매수인은 물건을 돌려주면서 사용이익도 돌려줘야 되는가? 매수인이 선이라면 선이 점유자이기 때문에 사용이익은 돌려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게 3번. 그 다음에 선이 점유자이기만 하면 과실이 있든 없든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선의 점유자가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과실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손해는 따로 배상해야 된다. 손해배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4번. 그다음 5번. 점유물이 점유자의 귀책 사유로 멸실됐다. 선의자주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대에서 손해배상하라. 악의나 소유의사가 없는 타주. 선이지만 타주는 전손해를 배상하라. 6번. 비용상환,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할 때 선악자타를 묻지 않는다. 두 번째. 선의 점유자가 과실 수취한 경우에는 통상 필요비는 청구할 수가 없다. 유익비는 가액지가가 현존할 때 회복자의 선택에 쫓아 지출액 또는 증가액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판례. 요 비용 상환 청구권은 비용 지출할 당시에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이 있고 비용을 지출했는데 소유자가 바뀌었고 얘가 임대인지를 승계하지 않았어요. 원칙이죠 그게. 그러면 요 둘 사이는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죠. 얘가 이렇게 임대차의 타자와 비용 상환을 청구했더니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배를 째요. 그러니까 얘가 그래? 그럼 새로운 소유자에게 203조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는가? 안 된다. 비용을 지출할 당시 이미 갚하고 뭐가 있었다? 계약관계가 존재하고 있었다면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는 자에 대해서 203조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것도 이미 우리 시험범에서 잇따로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9번은 뭐 별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요. 아까 부동산 매수인 같은 경우 계약이 취소되면 물건 돌려줘야 된다 그랬죠. 근데 만약에 매수인이 목적물에 비용을 지출했어요. 근데 매도인이 비용을 안 돌려줘. 그럼 매수인은 유치할 수 있죠. 근데 매수인 이름으로 지금 매수인이 점유도 하고 있고 등기도 하고 있는데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됐어요. 매수인은 물건도 돌려줘야 되고 등기도 말소해야 되죠. 근데 매수인이 목적물에 비용을 지출했다면 비용을 돌려받을 때까지 유치하고 있죠. 유치할 수 있죠. 근데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물건 반환을 청구하는 게 아니고요. 등기 말소를 청구해요. 그랬더니 매수인이 못 돌려줘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다시 말해서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유치권자를 상대로 말소 등기만을 청구하고 있을 때 이 유치권자가 반환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잘 생각하세요. 제가요 저한테 말소를 청구해 보세요. 말소하라. 그랬더니 제가 물건 못 돌려줘 그랬어요. 그럼 뭐라고 말하실 거예요? 내가 언제 돌려달라 그랬냐? 뭘 말소하라 그랬지? 그러겠죠? 안 그럴까? 잘 생각해 보세요. 청구를 뭘 했어요? 말소를 청구했지 반환을 청구한 게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은 반환 못하겠다고 말 못하는 거예요. 반환을 청구한 게 아닌데. 결국은 요거는 말귀 못 알아듣는 매수인이에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 말소하라 그랬어. 그런데 말귀를 못 알아듣고 못 돌려줘 이러고 앉아있어. 그래서 대법원까지 갔어요. 대법관한테 혼났지. 야 이 사후정아. 얘가 지금 말소만 청구하지 않냐. 근데 웬 유치권? 그거예요. 말소만을 구하는 경우에는 유치권 항변을 할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말귀 좀 알아들으라 그런 뜻이에요. 점유보호청권, 점유권에 기초한 반환, 방해저거, 방해방 청권, 물권적 청권을 말하죠. 그중에 반환 청권 조심하자. 첫째, 침탈당해야 된다.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에 해야 된다. 세 번째, 침탈자의 포괄승계인 침탈자의 악의의 특별승계인을 상대로 해야 된다.
침탈당해야 되니까 오른쪽 2번 사기당해서 물건을 인도한 경우에는 침탈 아니라는 거. 4번 1년은 출소기간이라는 거. 6번 방해 예방 정권은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또는으로 되어 있다는 거. 딱 요 정도만 구별해 주시면 됩니다. 점유권은 뭐 어디서 나올지가 몰라. 그냥 다음 중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해가지고 여기저기서 5개를 뜯어내. 짜증 만딱 납니다. 짧지만 아주 짜증나는 문제가 점유권 문제. 그런데 지금 체크한 것만 가지고도 특정 부분이 아닌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나오면 맞출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 정도. 조문 위주로 봐주시면. 소유권은 꼭 보셔야 되는데 일단 주의토지 토인권, 취득시효, 공유 3가지. 그거 기본이죠. 주의토지통행권 1번, 2번. 일단 주의토지통행권은 219조 유상통행권이 있고 220조 무상통행권이 있는데 통행권을 갖고 있는 자를 외우지 말고 안 되는 자 둘을 외우자. 명의신탁자, 토지의 불법점유자. 통행권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통행권 소멸과 관련해서 3번. 공로에 접하게 되면 통행권은 당연히 소멸하겠지. 그러나 보상 의무를 게을리했다 해서 통행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 정도. 4번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통행권 인정하지 않아. 그러나 통로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해. 그럼 통행권 인정돼. 5번 필요에 따라서 자동차도 통행할 수 있어. 그러나 편의를 위해서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차 통행을 허용하지는 않아. 그럼 5번의 6번째죠. 건축법상 도로 폭에 관한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통행권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랬죠. 6번 현재 용법에 따른 범위와 폭만 인정돼. 장차 이용상을 대비해서 미리 정해주진 않아. 7번 통행권자는 7번, 8번, 9번, 10번까지 통행권자가 할 수 있는 거 통행할 수 있고 동로 개설할 수 있고 포장할 수 있고 방해물 철거할 수 있고 그러나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는 없고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한다는 것은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건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통행권자가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통행권자가 통행만 하고 있을 뿐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지 않는다면 즉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면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런 내용들이 7번, 8번, 9번, 10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11번 보상 의무는 누구한테 있다? 통행권자. 따라서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는 자에게는 보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여기까지가 유상. 다음 페이지 무상. 토지를 일부 양도하거나 공유 토지를 분할한 경우 그 직접 당사자 사이에서만 적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포위된 토지나 통행지의 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14번 요런 그림 기억하자 그랬죠. 갑소유 땅과 을소유 땅이 있고 공로가 있는데 얼마든지 공로를 출입할 수 있었던 갑이 땅을 요렇게 쪼개서 여기를 병에게 팔아먹었다. 그러면 갑은 종전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해서 무상통행권 인정되죠? 인정되죠? 이놈이 여기를 통행할 수는 없다 그랬죠? 다른 사람 소유 토지를 통행할 수는 없다. 일부 양도나 분할 전 종전 토지에 대해서만 통행권 인정된다. 그랬죠? 이렇게 둘 나눠서. 나머지 6번, 7번, 8번은 읽어보시고 8번은 혹시 모르니까 이제 찢어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깨끗하게 찢을 수 있게 박스를 쳐놨어요. 네. 예? 그 호주머니에 넣었다가 시험 문제 안 나오면 땡큐고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고민하는 거 언제 뺏어보지? 그렇게 신경 쓰고 읽다 보면 외워져요. 네. 두 번째가 소유권 취득 중에 법률 규정에 한 소유권 취득, 그 중에서 취득시효.
부동산 취득시효와 동산 취득시효가 있고 부동산은 점유 취득시효와 등기부 취득시효가 있다. 이때 취득시효 1. 종중지자체 돼. 2. 간접점유도 돼. 직접점유는 안 되죠. 갑소유 땅을 을이 점유하다가 병에게 임대했을 때 병은 직접점유자로서 타주. 이 상태에서 20년이 되면 직접점유자인 병이 아니라 간접점유자인 을이 시효 취득이 인정된다. 3번 자기 소유 부동산 토지 일부 된다. 4번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 즉 일반재산 된다. 주의 자연공물 안 돼. 그러나 인공공물 돼. 수리조합이 축조한 저수지. 주의 두 번째 집합건물 공용부분 안 돼. 안 돼. 자, 이때 이제 중요한 게요. 점유취득시효인데요. 20년간 점유해야 된다. 요때요 20년 기간 계산. 최초 점유 개시 시점부터 기산하라. 기산점 이미 선택할 수 없고 기간 역산할 수 없다. 단 시효기간 중 소유자의 변동이 없었던 경우하고 시효 완성 후에 소유자가 변동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효 완성자가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고 또다시 20년이 경과가 된 경우에는 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변동된 때를 기산점으로 하여 2차 취득시효가 인정된다. 두 가지. 1번, 2번.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면 자 기본 먼저 생각해 보세요. 어른가백에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채권적 청권이고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러나 을이 스스로 점유하고 있을 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점유를 승계시켜줬다. 두 가지.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할 수는 없고 을을 대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을의 이전 등기 청구는 점유를 상실한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여기 한 세트. 두 번째로 시효가 완성됐다. 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한다. 따라서 완성 후에 소유자가 바뀌면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고 기존 소유자에 대해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추궁할 수 있다. 채무 불이행 책임이 아니라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두 번째, 새로운 소유자에게 변동이 됐다 하더라도 이전 등기 청구권이 소멸하는 게 아니니까 어떠한 사유에서 소유권이 회복이 되면 여전히 갑을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세 번째, 갑이 을의 시완성 사실을 알고 팔아먹었다면 불법행위가 되고 요 놈이 적극 가담하면 반사의 질성이는 무효다. 따라서는 갑을 대위하여 병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수용이 되었다면 불법행위는 청구 못하고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기까지. 여기 기본. 여기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7번의 반가로 1번 점유 상실한 경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번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해야 된다. 두 번째 줄. 따라서 세 번째 줄 시효 기간이 완성된 후에 등기 명의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완성 당시 갑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는데 이게 무효 등기야. 그럼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겠죠? 그럼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해야지. 무효 등기 명의를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1번 팔아먹었다. 불법행위 책임은 물을 수 있으나 채무 불이행 책임은 안 된다. 2번 수용됐다. 대상청권 행사할 수 있다. 3번 그러려면 갑이 알고 있어야 된다. 즉 을이 알려줬어야 한다. 갑이 팔아먹기 전에 수용되기 전에 즉 갑의 을에 대한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기 전에 을이 갑을 상대로 취득시 완성 사실을 주장했거나 이전 등기를 청구했었어야 한다. 이게 3번. 4번 취득시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완성 당시 소유자의 이전 등기 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가 없다. 즉 취득시 완성 후에 제3자를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5번. 요것만 따로. 지금 갑소유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을의 시효가 완성됐어요. 그러면 갑의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하고 이전 등기하면 되죠. 그런데 갑소유 미등기 소유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을의 시효가 완성된 후에 제3자가 특별조치법에서 보존 등기를 해버렸어요. 우리 대법원은 부동산 등기법이 아닌 특별조치법상의 보존 등기한 경우에는 그 보존 등기 한때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갑소유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의뢰시효가 완성된 후 제3자가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존 등이 했다면 이 사람은 그때 소유권을 취득한 거니까 결국 시효 완성 후에 새로운 소유자. 그러니까 얘를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어요. 만약에 갑소유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의뢰시효가 완성된 후 갑이 등기법상 보존 등기하면 소유자가 변동된 게 아니니까 갑을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갑소유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특별조치법상 보존 등기했다면 이 사람은 보존 등기한테 소유권을 취득한 거니까 결국 시효 완성 후에 새로운 소유자가 되고요. 따라서 이자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 5번. 네, 조심해 주세요. 나머지는 다 알고 있는 건데 5번만 조금 낯설지요?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존 등기 마친 자는 보존 등기에 의해서 비로소 소유자가 되었으므로 그 사람에게는 취득시 완성으로 대항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반가로 3번. 이 자식이 알면서 팔아먹었으면 뭐가 된다? 불법행위. 그 다음에 거기에 매수인이 적극 가담했다. 반사의 질성이는 무효. 요놈 등기가 무효가 됐다면 너는 직접 말소는 청구할 수 없고 갑을 대위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중매매 이론의 확대. 네? 이중매매 이론의 확대 적용처럼. 4번도 좀 조심하시자. 4번. 갑소유 부동산인데요. 병에게 명의신탁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을이 점유했어요. 근데 이게 유효한 명의신탁이야. 유효한 명의신탁이라면 대외적 소유자는 수탁자, 대내적 소유자는 신탁자예요. 시효 완성은 대외관계예요. 그러면 유효한 명의신탁에서 시효 완성자 입장에서 보면 수탁자가 소유자예요. 수탁자가. 이 상태에서 얘가 이거를 해지를 하고 등기를 되찾아갔어요. 그럼 대외관계에서 소유자가 바뀐 거예요. 바뀐 거니까 소유권을 되찾아간 신탁자를 상대로 취득시 완성을 주장할 수가 없다. 거기 4번. 그것도 따로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5번은 갑소유 땅의 의뢰시효가 완성됐다. 근데 아직 등기는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소유권은 여전히 갑에게 있다 하더라도 갑은 을을 상대로 토지 반환 청구할 수 없고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으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3가지. 거기 5번. 6번과 7번. 갑소유 땅에 의뢰시효가 완성된 후에 갑이 건물을 지었고 그 다음에 등기를 넘겨받았다 하더라도 을은 철거를 청구할 수가 없으며 갑소유 땅에 의뢰시효가 완성된 후에 과세관청이 압류했다. 그 다음에 등기를 넘겨받았다 하더라도 얘는 과세관청에 대해서 20년 전부터 내 거였다 라고 소구표를 주장할 수 없다. 소구표를 주장할 수 없다. 등기부 직시효는 요건 자체가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소유회사로 평안하고 공연하게 선임에 과실 없이 10년을 점유하면 되죠. 이때 소유자로 등기화해서 2가지. 등기부는 유효한 등기부여야 돼요.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는 등기부는 유효한 등기부여야 되기 때문에 무효인 중복등기에 기초한 등기부 직시효로 인정할 수는 없어요. 반면에 등기부가 유효하다면 등기는 무효여도 돼요. 그러니까 소유자로 등기한 자를 할 때 그 등기는 적법 유효한 등기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선의 무과실과 관련해서는 점유에 관한 것이지 등기에 관한 게 아니라는 거. 2번째, 점유 개시 시에만 선의 무과실이면 족하다는 거. 시효 기간 동안 계속 선의 무과실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 3번째, 선의까지는 추정되지만 무과실은 추정 안 되니까 무과실만큼은 시효 완성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명의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돼 있어요. 수탁자는 타주라 그랬어요. 등기부 직시효 인정? 안 됩니다. 신탁자는 지 이름으로 등기한 적이 없어요. 따라서 신탁자도 등기부 직시효 인정? 안 됩니다.
남의 부동산에 갑이 을의 이름으로 명의신탁을 해놨을 때 을은 수탁자로서 타주니까 10년 지나도 시효취득 인정 안 되는 거고, 갑은 지 이름으로 등기한 적이 없으니까 역시 등기부칙시효 인정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번 A 토지에 소유자가 갑에서 소유자가 을로 이전 등기가 된 상태에서 10년 지났어. 그럼 을은 뭐를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죠. 점유취득시효는 아까 뭘 먼저 취득한다 그랬어요? 이전 등기 청구권. 그리고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해. 근데 등기부칙시효는 이미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10년 되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 다음에 등기나 등기부는 권리 존속 요건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이게 불법적으로 말소되거나 무단으로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을은 이미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으므로 자신의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하여 회복 등기나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하는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하는 이전 등기 청구는 점유취득시효가 하는 거다. 얘는 등기부칙시효니까 취득시 완성을 이유로 하는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것도 이미 출제. 어려운 것들이 이렇게 이미 출제가 된 적들이 있어요. 여기까지. 물권적 척구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되 양가로 4번만. 갑소유 땅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은 경우 지금까지 여기 한 3번 정도 사례 형태로 나왔어요. 갑소유 땅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 지은 경우 첫째, 을이 소유자. 따라서 갑은 을을 상대로 퇴거를 청구할 수는 없지요. 을이 소유자니까. 대신 철거 청구하고요. 토지 반환 청구하고요. 철거할 때까지 부당 이득 반환 청구하고요.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얘가요. 이 건물을 병에게 양도한 경우 하고요. 이 건물을 병에게 임대한 경우로 나눠요. 나눴을 때 첫째 양도. 근데 아직 등기 못했어요. 그럼 얘는 건물 소유자는 아니야. 근데 철거권은 있어요. 그러니까 철거 청구할 수 있지요. 철거 청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건물 소유자는 아니니까 건물 부지를 점유하지는 않으니까 부당이득 반환은 누구한테? 아까 을한테 한다 그랬죠? 부당이득 반환. 그 다음에 얘한테 임대를 했어요. 그럼 얘는 소유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얘를 상대로 철거 청구 못해. 근데 뭐는 할 수 있어? 철거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내보내야 되니까 갑이 건물 소유자가 아니어도 퇴거를 청구할 수는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 됐죠? 네. 공동소유. 일단 공동소유 중에서 공유는 지분 처분 자유와 공유물 분할의 자유가 있다 그랬어요. 공유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있다.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지분의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공유물을 처분 변경하지 못한다. 이때 공유물 변경에 해당되는 것 2개. 공유 토지 위에 건물 신축. 공유물 관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공유물 변경 전원동이 필요하다.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하면서 뭐 집합 건물 공용 부분을 전유 부분으로 바꾸는 거로 변경하는 거. 이거를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 변경으로 보면 4분의 3 참석량만 있으면 돼요. 근데 우리 대법원은 이걸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변경이 아닌 민법상 공유물 변경
따라서 전원 동의를 요한다. 예? 괜찮아요. 지금 뭐 금시초문 표정 지어도 괜찮아. 지금 보면 되니까. 2개. 이 동형 모의고사 때 한번 했어요. 2번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예요. 공유자의 과반수라고 간혹 나온다 그랬어요.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라 지분의 과반수.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게 반가로 2번.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식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4번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것. 또 하나가 제3자로 하여금 고유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것. 이게 다 뭐다? 관리. 지분의 과반수로 정할 수 있다. 3번 공유 합유물 보존행위는 각자가, 총유물 보존행위는 총회 결의. 4번 제3자가 공유물을 불법 점유해 공유자는 각자가 전부 반환 청구할 수 있어. 그러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은 지분 비율로, 돈은 지분 비율로, 공유물은 전부 이렇게 되죠. 그렇죠? 6번 267조 공유자가 공유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하게 되면 다른 공유자의 지분 비율로 귀속. 공유물 분할 자유가 있지요. 공유자 중 1인이 분할을 청구하면 다른 공유자 전원은 분할 협의에 응할 의무가 생긴다. 이때 협의 방법은 3개. 협의한 분할 방법은 현물 분할, 대금 분할, 가격 배상 중 선택. 협의가 되면 협의 내용대로 분할하면 돼. 이행을 안 하면 이행하라고 청구하면 돼. 협의가 일단 이루어지면 재판 분할은 절대로 청구할 수가 없어. 협의가 안 됐을 때만 재판 분할. 이때 재판 분할은 현물 분할이 원칙. 하다 안 되면 경매를 명해서 대금을 분할. 이렇게 되죠. 거기 반가로 2. 반가로 3번. 재판상 분할은 가격 배상을 인정한대. 그런데 가격 배상 형태의 현물 분할을 인정해. 그게 반가로 3번. 그 다음에 갑을병이 있는데 갑이 을병을 상대로 분할을 청구했어. 이때 법원은 청구한 자의 의사에 구속되지 않아요. 합리적으로 분할하면 돼요. 이때 얘는 분할을 원하는데 이 둘은 분할을 원하지 않아. 이럴 때 분할을 청구한 자만은 단독 소유권을 인정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뭐로 남기는, 공유관계로 남기는 분할도 허용된다. 그렇게 허용된다. 그게 판례. 4번 재판 분할은 현물 분할이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페이지 분할을 했는데 분할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부분을 취득한 자가 있었어. 이렇게 여기 하자가 있어. 그러면 얘네 둘은 지분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을 부담. 지분 비율로, 균등한 비율로, X, 연대하여 X. 지분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을 부담. 6번 갑을이 공유하던 땅에 갑이 자신의 지분의 저당권 설정 하고 분할이 되었을 때 이 저당권은 갑이 취득한 부분에 집중되지 않는다. 올해 옳은 걸로 또 다른 자격증이 출제가 됐죠. 갑이 취득한, 틀린 걸로 갑이 취득한 부분에만 존속한다. X. 갑이 취득한 부분에만 존속하는 게 아니라 갑이 취득한 부분과 을이 취득한 부분에 그대로 존속. 즉 갑이 취득한 부분에 집중되지 않는다. 7번은 아까 이 구분 소유적 공유 어디 갔나? 구분 소유적 공유가 어디가 있나 그림이. 다시 그려. 어디 갔는지 몰라. 공유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구분 소유적 공유. 예? 대외적 공유, 대내적 단독 소유. 대외적 공유, 대내적 상호 명신탁. 이때 이걸 해소하는 방법. 공유물 분할 된다 안 된다? 이거 해소하는 방법. 공유물 분할 된다 안 된다?
이 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은 대외 관계가 아니라 대내 관계. 그래서 상호 명의상 약정을 해지하고 지분 이전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다. 요게 시험 문제 뭐라고 나왔냐면요.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호 명의상 약정을 해지하고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다. 대외 관계가 아니다. 아시겠죠? 거기 마지막 6번. 화살표.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서는 공유물 분할 청구가 아닌 명의, 신탁, 해지에 의한다. 됐죠? 합의는 뭐 그거 쭉 읽어보시면 되지요. 그 중에 2번 합의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되지 않는다는 거 하고 4번, 5번 굵은 글씨 합의 지분 포기와 조합관계의 탈퇴, 법률, 행위 따라서 등기 필요. 부동산 합의 지분 포기, 부동산에서 조합관계의 탈퇴 그러면 법률, 행위, 등기 필요. 그러니까 4번은 등기하지 않는 한 여전히 합의자의 지위를 갖고 있는 거고 5번은 등기해야 비로소 소유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거고 그렇죠? 내가 부동산 합의지분을 포기했는데요. 등기를 그대로 갖고 있어. 그럼 난 여전히 합의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등기를 말소하고 다른 합의자에게 이전해 줘야 돼. 그래야 합의지분 포기의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등기해야 한다. 이렇게. 총유물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아까 총유물 보존은 어떻게 한다고요? 총, 회, 결, 의. 공유물이나 합의물 보존은 각자가 총유물 보존은 총, 회, 결의. 그래서 총유물 관리 처분은 총, 회, 결의. 총유물 사용식은 전관, 기타, 규약에 쫓아. 이렇게 돼 있죠? 그런 것들만 간단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유권까지 했어요. 조금 쉬겠습니다. 지금 우리 2번 했나요? 3번 했나요? 그럼 2번은 더 해야 되겠네. 그렇죠? 그럼 7시? 제일 싫어하는 시간인데 할 수 없지만 2번만 더 할게요.